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발렌타인데이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이미 발렌타인데이는 지나갔죠? 왜 이미 지나간 발렌타인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발렌타인데이 바로 전날에 2월 13일에 제 여자친구가 갑자기 발렌타인데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내일이 발렌타인데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내일이 발렌타인데이인데 자기한테 준비한 게 없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 나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준비한 게 없냐고? 왜? 내일은 발렌타인데이인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내일이 발렌타인데이인데 왜 내가 선물을 주냐고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 한국과 이탈리아의 발렌타인데이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탈리아의 발렌타인데이는 남자가 여자한테 초콜릿과 선물을 주는 날이래요. 주로 남자가 선물을 주는 편이긴 하지만 커플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대요. 그런데 한국은 이탈리아와는 정반대로 한국의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과 선물을 주는 날이에요. 한국의 발렌타인데이엔 왜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을 주게 됐냐면 마케팅 때문이라고 해요. 일본의 초콜릿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초콜릿을 더 잘 팔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로 마케팅을 하자 하고 생긴 거래요. 그런데 원래 발렌타인데이는 서양의 종교인 가톨릭의 기념일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발렌타인데이가 일본에서 마케팅을 위해서 만든 날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이탈리아에도 발렌타인데이가 있다는 게 신기했고, 심지어 한국과 똑같이 초콜릿을 선물한다니까 조금 놀랐었어요. 와, 일본은 마케팅을 진짜 잘하네? 이게 이탈리아에서도 유명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발렌타인데이는 원래 가톨릭의 기념일이었고, 초콜릿을 주는 문화도 일본에서 만든 게 아니고 영국에서 만든 문화래요. 영국에서 발렌타인데이에는 초콜릿을 선물하자는 마케팅을 했고, 그게 유럽에서 성공해서 일본이 그걸 벤치마킹한 거죠. 그렇게 발렌타인데이의 문화가 한국에도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발렌타인데이는 당연하게도 커플이 많이 생기는 날이에요. 보통은 커플들의 날이지만 물론 커플들만 발렌타인데이를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죠. 친구나 가족끼리도 초콜릿을 선물해 주곤 해요. 이런 경우엔 보통 간단한 초콜릿이죠. 마트나 편의점 같은 곳에 초콜릿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서로 선물을 해주면서 발렌타인데이에 기분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점이 하나 떠오르죠. 왜 한국의 발렌타인데이엔 여자가 남자에게 선물을 줘요? 그럼 남자는 여자에게 선물을 주면 안 되나요? 이 질문에 답을 하자면 그건 아니에요. 서로 간단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발렌타인데이엔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해줘요. 왜냐면 한국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주는 날이 따로 있어요. 화이트데이라고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과 간단한 선물을 주는 날도 있어요. 화이트데이는 발렌타인데이에서 한 달 뒤인 3월 14일이에요. 화이트데이는 발렌타인데이와 다르게 완전히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는 원래 서양에 있는 가톨릭 기념일인데 아시아에 들어오면서 달라진 거고, 화이트데이는 아예 일본에서 만들어진 문화예요. 일본에서 사탕을 더 잘 팔고 남아있던 사탕 재고도 털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문화라고 해요. 한국도 일본의 문화를 받아서 화이트데이가 들어온 거죠.
한국에서 이 화이트데이와 관련된 유명한 게임도 하나 있는데 제목이 화이트데이예요. 호러 게임인데 스토리가 아주 심플해요. 제목처럼 남자 주인공이 화이트데이를 위해서 화이트데이 전날 밤에 학교에 몰래 들어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책상 안에 사탕을 놓고 나오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안에 귀신들이 있어서 학교에 갇혀버리게 되죠. 엄청 옛날 게임이라서 지금 보면 그래픽이 좋진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만든 게임이라서 한국의 문화나 감성이 잘 살아있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배경이 한국의 학교인데 학교가 밤에는 정말 무섭거든요. 한국의 도시괴담에서 나온 귀신이나 괴물이 나와서 더 무서웠고 사실 지금 봐도 무서워서 하고 싶지는 않은 게임이에요. 얘기하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오늘은 이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니죠. 그래서 아마 다음에 이 게임과 함께 한국의 귀신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선 화이트데이 말고도 14일에 무슨 데이가 정말 많아요. 사실 매달 14일에 하나씩 있는데 싹 다 마케팅이라서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유명한 하나를 얘기해보자면 4월 14일이에요. 블랙데이인데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에 선물을 못 받은 사람들이 짜장면을 먹는 날이에요. 왜 짜장면이냐면 블랙데이니까 검은 음식을 먹는 거겠죠? 대체 이런 마케팅은 누가 한 걸까요? 짜장면 협회 같은 게 있나? 이건 그냥 억지잖아요. 그리고 7월 14일은 실버데이, 8월 14일은 그린데이, 9월 14일은 포토데이라는데 이건 뭐 나중에는 레인보우데이도 나오겠네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다 마케팅일 뿐이고 그런 마케팅도 성공한 건 2월 14일인 발렌타인데이와 3월 14일인 화이트데이 정도가 다예요. 다른 무슨 데이들은 한국인들도 잘 모르고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한국의 커플들은 어떤 초콜릿을 주고받을까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초콜릿인데 마트나 편의점에 싼 초콜릿을 선물하기는 좀 그렇죠. 크게 보면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초콜릿보다 더 비싼 고급의 초콜릿을 선물하는 거예요. 생초콜릿이라고 생크림과 섞은 초콜릿이에요. 원래 이름은 파베 초콜릿이라고 스웨스에서 만든 초콜릿이라네요. 먹어보면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 일본의 초콜릿 브랜드인 로이스에서 만든 로이스 생초콜릿이 인기가 많아요. 저는 그냥 초콜릿은 안 좋아하는데 이 생초콜릿은 엄청 맛있더라고요. 가격이 조금 있지만 가격이 비싼 만큼 맛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 초콜릿을 선물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발렌타인데이에는 초콜릿이 패키지처럼 나오는 묶음 상품도 있어요. 마트나 편의점 같은 곳에 가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성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패키지로 파는 상품은 페레로 로쉐처럼 조금 더 비싼 초콜릿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은 없잖아요. 결국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제품이니까요. 마지막으로는 고급 초콜릿보다도 더 의미 있는 초콜릿이에요. 그건 바로 손으로 직접 만든 수제 초콜릿이죠. 당장 유튜브에 발렌타인데이 수제 초콜릿이라고 검색을 하면 동영상이 엄청 많이 나와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나한테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준다. 그러면 비싼 초콜릿보다는 직접 만든 초콜릿이 더 감동적이겠죠. 페레로 로쉐 100개를 받는 것도 좋지만 아주 못생기고 맛이 없어도 여자친구가
직접 만든 수제 초콜릿이 그래도 더 감동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선 발렌타인데이에 수제 초콜릿 키트 같은 것도 팔아요. 초콜릿이랑 초콜릿을 만드는 도구나 틀 같은 것도 다 들어있어서 올인원 초콜릿 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한국에는 원데이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하루만 하는 클래스인데요. 이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을 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도 있어요. 이런 곳에서 만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퀄리티 있는 수제 초콜릿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죠. 그렇지만 수제 초콜릿의 가장 큰 단점은 만들기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카페 같은 곳에선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수제 초콜릿을 파는 경우도 많아요. 수제로 만든 초콜릿을 남자친구에게 선물하세요 라는 마케팅인데 글쎄요. 그럴 거면 그냥 싼 초콜릿을 많이 사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마케팅인데 사는 사람도 많나 봐요. 잘 팔리니까 이런 마케팅도 하는 거겠죠. 그럼 이쯤 되면 제가 초콜릿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겠죠. 저는 살면서 여자친구한테서만 초콜릿을 받아봤습니다. 여자친구 말고는 단 한 번도 다른 여자에게서 초콜릿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부끄럽진 않고요. 오히려 로맨틱한 남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여자친구한테서 말고 초콜릿을 받은 적이 있긴 한데 이거는 카운트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생일 때 발렌타인데이에 우리 반의 반장이 작은 초콜릿을 반의 모두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만 받은 건 아니고요. 그냥 남들 받을 때 다 같이 받은 거죠. 한국의 학교에서는 발렌타인데이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의 책상 위에 둬요. 책상 위에 두는 사람은 대담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고 보통은 책상 안이나 아니면 사물함 안에 넣어둬요. 보통 초콜릿과 편지를 같이 두는 거죠. 나 너 좋아하는데 우리 같이 만날래? 같은 식으로요. 물론 저한테 일어난 일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남들에게는 정말로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저한테는 픽션이니까요. 발렌타인데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사실이 2개 있어요. 첫 번째로 아주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발렌타인데이와 비슷한 날이 있었대요. 바로 경칩인데 경칩은 봄의 시작이에요. 조선시대에는 당연히 초콜릿이 없었겠죠. 그러면 그때는 서로 뭘 주고받았을까요? 그건 바로 은행나무 열매예요. 가을에 떨어진 은행 열매를 주어서 봄에 은행나무 옆에서 같이 은행 열매를 까서 먹었대요. 왜냐면 은행나무는 순나무와 암나무가 같이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붙어 있어야 한다. 뭐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로 북한에서는 발렌타인데이가 없대요. 북한에서는 국가가 정한 기념일이 아니면 기념을 할 수 없대요. 그리고 북한 바깥에 정보도 거의 없어서 북한의 사람들은 발렌타인데이라는 게 있는지도 잘 모르고 북한에서 나온 탈북민들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야 발렌타인데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된대요. 2020년엔 이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치범 수용소,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대요. 참 무서운 국가죠. 오늘은 한국의 발렌타인데이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발렌타인데이를 축하하나요? 있다면 선물은 누가 주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발렌타인데이 같은 선물을 주고받는 로맨틱한 기념일이 있나요? 오늘 또 쭈나 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